시간이 2시간이어서 6단원 딱 끝내고 여름방학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준비해 주세요. 책 112쪽입니다. 자, 교과서 112쪽 폈나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6단원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에 관하여 그 중에 소단원 2가지 국제사회의 특성과 행위 주체,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자, 1. 국제사회의 의미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열기 볼까요? 우리가 쓰고 입고 하는 물건들을 보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제품의 생산지가 우리나라 것이 아닌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꼬마아이가 옷을 입었는데 이 웃옷은 메이드 인 차이나, 바지는 베트남, 가방은 인도, 신발은 USA. 우리나라 제품이 안 보이네요, 일단. 네. 이렇게 다양한 여러 나라의 제품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에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행을 가면은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니고 있죠. 또 출장을 가도 단순한 국내 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누비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 시간에도 단순한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뉴스가 같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영향을 서로 많이 주죠. 그래서 그 나라의 사건 사고도 매우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책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주제인 국제사회의 특성과 행위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란 무엇이냐? 국제사회란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여기 여러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로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도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하면서 국제사회화가 점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과거에는 단순한 물건, 무역만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과일 볼까요? 요즘 여름에 한철인 과일이 수박, 복숭아, 포도, 참외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마트에 가면 이런 과일 외에도 바나나, 키위, 자몽, 오렌지, 수입산 포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과일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게 불편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죠. 또 옆에 국제영화제 볼까요? 부천의 국제영화제에 이미 세계 50여 개국에서 작품을 출품했고요. 그 우리나라의 기생충도 작년에 아카데미상도 타고 또 황금종려상도 타고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큰 상을 받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국제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존하는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국제사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4가지가 보이네요. 자, 첫째,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를 강제할 권위와 힘을 가진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국가가 모여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더 어느 상대 국가를 강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제 분쟁이 일어나기도 쉽고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둘째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익을 추구하겠죠. 셋째,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각각의 나라가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는 않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대할 때와 또는 뭐 베트남이 우리를 대할 때와 우리는 그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죠. 넷째,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협력하지 않고 같이 망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됐죠. 자, 그 아래에 있는 스스로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세 가지 사례가 나와 있네요. 가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관한 내용이고 나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관한 내용이네요. 다는 국제연합 안전보유 다는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에 관한 내용이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 니은, 디귿을 연결해 보시겠어요? 자, 해봤습니까?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가는 어디로 갈까요? 네, 디귿이죠. 맞았습니다. 이 기후변화 협약을 위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기 위한 약속을 했죠.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한다. 그 다음, 영국에서는 난민을 받기 싫어서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유럽연합을 탈퇴 결정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기억이죠? 세계 각국은 평화, 안전, 환경 등의 이념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국제기구도 탈퇴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타는 상임이사국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데 뭘까요? 네, 니은이죠. 국제사회는 국력에 따른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강대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입니다. 과거의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지금도 국제연합에서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국제사회 행위 주체입니다. 이런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행위 주체는 누구인가? 앞에서도 쭉 나왔지만 가장 큰 주체는 각각의 나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주체는 각각의 나라들이 모인 국제기구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주체는 그런 정부에 속한 국제기구 외에 민간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만들어진 국제 비정부기구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개의 나라에 속해 있는 다국적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 먼저 볼까요? 국가, 당연히 국제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 주체죠. 모든 국가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주권 평등의 원칙 왼쪽에 설명 나와 있네요. 인구나 면적, 군사력, 경제력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원칙입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죠.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죠. 어쨌든 이런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제기구의 대표도 파견해서 공식 활동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의 행위 주체는 먼저 국가, 그럼 제2의 행위 주체는 바로 국제기구죠. 국제기구는 자,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구성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고 개인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15쪽에 있는 설명 먼저 보겠습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연합, UN이라고 하죠. 또 세계무역기구, WTO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구에 속한 회원국들은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과 회원국 간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서로 간의 이익을 양보하기도 하고 또는 도움을 주면서 같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서로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비정부 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정부 기구는 그러나 어찌 보면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죠. 그런데 비정부 기구,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해서 정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단체입니다. 공익성, 종교, 정치적 성향, 인종 상관없이 그 다음에 비영리성,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시민사회단체라고도 합니다. 비정부기구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국경 없는 의사회 들어봤죠? 그린피스 등이 있고 이들은 환경, 의료, 빈곤, 노동, 인권, 여성, 평화 등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책 아래쪽에 보면 이 다양한 비정부 기구가 또 설명으로 나와 있네요.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 들어봤죠? 국경 없는 의사회는 그 활동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2번이나 받기도 했고요. 세이브 더 칠드런 여러분도 아마 이런 데 가입해서 활동을 안 했어도 도움 주는 활동 그런 거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아프리카가 더운 나라이지만 이런 더운 사막인 나라들은 일교차가 크죠. 밤이면 체온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이제 죽기도 하죠. 그래서 애들을 위하여 왜 모자 뜨기 그런 봉사활동 해본 적 있죠? 네, 이런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린피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원자력을 없앤다거나 핵폭탄 또는 뭐 고래를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한번 홍보 활동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